그리고 돕거나 싸우거나의 그 주체들은 누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을 가장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돕거나 싸우거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서울변방연구제 오래 준비하면서 이 공간을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으로는 저희 작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한 것기보다 작가들이, 예술 작업자들이 저희한테 이제 제안한 것들은 난민이라는 주제도 있었고, 또 한국 외에 다른 동아시아의 다양한 갈등이나 사건들에 대한 제안도 주셨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이 언어에서, 주제에서 연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간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또는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체와 같이 고민하고 그 길을 계속 모색해가는 과정이 인간 사회를 계속 발전시켜온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비슷한 유의 참사들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우리 몇 년 전에는 아파트 건축 현장이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었고, 예전에 서해에서 페리보가 침몰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성수동에서는 어떤 문화행사를 하다가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4000명을 집어넣었다가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사람들이 다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까? 이게 왜 계속 바뀌지 않을까라는 데에는 변화하게 되면 분명히 손해를 보고,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영역은 도움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 더 많은 피해나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부분은 싸워서 뚫어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나 갈등을 좁힐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맞는지 끝까지 한번 대보자. 그 과정 속에서 맞고 틀림의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싸움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나 죽음을 또는 피해를 원하는 집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조금 더디게 바라는 사람과 빠른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들이 있다면 이건 이제 싸움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이 싸움이 저는 큰 범주 안에서는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과정 속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직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어떤 공간을 가도 서로 돕기만 하지는 않고 또 서로 싸우기만 하지도 않거든요. 어떤 때는 돕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싸우면서 내 의견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늘 겪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돕든지 싸우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을 잘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 약간 그 고등학교 교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같은 교실에서 계속 생활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돕기도 하고 가끔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공간에서 돕거나 싸우거나 해서 그 돕거나라는 말이 걸리더라고요. 하나의 공간 속에 있는데 돕는다라는 말이 내가 그 공간 속의 주체가 아닌 객체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느낌? 집안일을 할 때도 돕다가 아니라 하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공간에 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돕는다라기보다는 한다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김연경 교수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어떤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사회적 성원권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이 사람으로서 불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자가 생각한 대안은 절대적 환대라고 합니다. 절대적 환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그리고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환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주제가 좀 연결지어서 좀 연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또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사람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를 판가름하는 좀 중요한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어느 편에서 도울 것인가, 어느 편에서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또 인간의 존엄성이고 또 사람으로 불리기 위한 사회적 성원권을 어떻게 획득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공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고 이 공간에서 사실 사람들은 다투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보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사실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는 걸 저는 보거든요. 저도 때로는 되게 많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과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도 묻게 되고 이 싸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묻게 되고 과연 이 성장이 정말 좋은 걸까에 대해서도 묻게 되고 그럴 때 이런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아 그래 다른 길이 아니구나 결국 화해하고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좀 저는 주신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운동이 아마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전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의 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소규모 유기농업, 그러니까 소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어른들이 소농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소규모 유기농업을 해야 된다, 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기존의 농업의 세상 속 그런 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 어쩌면 그런 것들이 뭐 저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정말 막 옷을 벗어서 짜면 물이 쭉 나올 만큼 더위 속에서 정말 집에 들어가면 쓰러지기 바쁘고 그럴 때 나와의 싸움도 있었고 또 어쩌면 제가 바라는 세상을 위한 그런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저를 포함한 농부들이 좀 저 다음 농부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덜 어렵고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나 생태 문제를 적극적으로 외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네, 대항하고 있구나, 그건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돕거나 싸우거나가 저한테는 조금 이질적으로 다가왔던 게 싸우거나는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도우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결국 공동체를 위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돕는 거고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간 밖에 무언가와 싸우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공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진짜 돕고자 모인 건지 진짜 싸우는 게 목적인지 그런 걸 미리 정해놓으면 그 집단에서
뭔가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게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을 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서로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좀 싸우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서로 다투거나 의견이 좀 충돌하거나.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돕거나 싸우거나를 봤을 때는 우리는 돕고자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좀 싸울 일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싸우다가도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 근데 사실은 돕기 위해 모인 거 아닌가. 그러면 좀 갈등이 좀 줄어드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사회시험 하고 있는 것과도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일하면서 서로 이제 사람 관계에 따라서 돕거나 싸우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회, 일반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딱 같은 공간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돕거나 싸우거나 할 수 있고 그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거의 한 종이 한 장 정도 적은 차이로 돕거나 싸우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 안에서 서로 그렇게 막 피 터지게 하지만 또 굉장히 단순한 휴머니즘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류센터나 어떤 육체노동을 하는 현장이 너무 좁고 열악한 공간, 너무 지금은 또 너무 덥고 막 바깥에서는 막 너무 막 불쾌하고 막 불쾌지수로 따져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선 너나 나나 다 더우니까 그냥 땀나고 냄새나고 하는 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기 위해서 진짜 단순한 것들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뭐 잠깐 딱 부딪히는 소리 딱 났으면 괜찮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서로의 안부를 계속 물어봐 주고 이렇게 하는 또 도움이 있기도 있으면서 또 똑같은 상황으로 반대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면 사실 스트레스라던가 이렇게 더 남을 돌봐줄 여력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조금 이렇게 짜증이 날 상황이 막 짜증이 막 폭발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도 또 진짜 공존하는 것 같아요. 돕는 일, 싸우는 일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살았던 방식, 일하는 방식 전부 다 다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의 그 바운더리에서는 저 사람이 맞고 내 바운더리에서는 내가 맞구나. 그랬을 때 사실 누구도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데 안 맞는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히 그냥 실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갈등하기로 했거든요. 갈등을 꼭 극복하거나 없애거나 좋은 걸로 화해하면서 꼭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이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을 하고 난 너랑 싸울 거지만 또 언젠가는 돕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다 같이 품고 있는 곳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과 싸움 사이에도 어떤 균형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타협만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싸움을 통해서 제 의견을 고수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줬을 때 상대방이 어떤 저에 대한 의존감을 높여주는 도움보다는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파괴적인 싸움보다는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도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도움과 싸움을 어떻게 균형 있게 그리고 또 조화롭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런 주제 같습니다.